예, 반갑습니다. 중급회계 때 뵙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이렇게 또 고급회계 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. 여기 계신 분이야 제 이름을 알 테지만 그래도 또 혹시 새롭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 김현식입니다. 앞으로 더 김현식이라 불러주세요. 사실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를 배울 때도 충분한 시간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했고 여러분도 잘 따라왔어요. 지금 하나 배우고 또 다른 거 배우고 또 다른 거 배우니까 그냥 그때그때 배울 때 복습이 밀리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이해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건 이젠 알겠죠? 옛날에 내가 그럴 땐 모든 강의가 다 그럴 줄 알았지. 나 그 김현식이야. 근데 이제 문제는 유지보수는 여러분의 몫이다 이건데 그날 배운 거 이해하고 그날 복습하면 돼. 이 이후 과정에서 심화반이라든지 혹은 패스트 리뷰 반 혹은 객관식 반 이렇게 1차 시험 전에 이후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다시 끄잡아내 줄게.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고급 회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오늘 복습하는 걸 큰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만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이걸 처음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. 그런 다음에 2025년부터는 우리 회계사 시험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? 제 과목만 얘기를 하면 회계학이 1차에서 80분이었다가 90분으로 10분이 증가됩니다. 자, 이 10분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말 그대로 10분만 증가했다.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죠. 근데 어른들이 그럴 리는 없죠. 10분 더 줬으니 이것들 더 골탕 먹여야지 이 생각을 하시겠지. 10분 더 주고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해줘야겠지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럼 두 번째는 중급 회계를 어렵게 낸다와 세 번째 고급 회계를 어렵게 낸다. 혹은 고급 회계를 어렵게 내거나 전체 50문제 중에 고급 회계의 문항 비율이 보통 지금 11문제 정도 나오는데 좀 더 늘린다. 왜냐하면 고급 회계는 중급 회계보다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. 근데 중급 회계는 이미 충분히 어려워요. 너무나 오랜 시간 그 분야가 확정되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선 더 어렵게 낼래야 내기가 곤란해요. 이건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10분 느는 건 모두 고급 회계 쪽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. 최근에 고급 회계의 비중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급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. 두 번째 2차에서는요. 예전에는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를 합쳐서 150점으로 시험을 봤어요. 거기서 60% 맞으면 2차 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하거든요. 중급 회계가 100점 나오고 고급 회계가 50점이 나오거든요. 그럼 100점만 가지고 90점 맞으면 고급 회계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도 계산상으로는 붙을 수 있잖아요. 간혹 이런 분들이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요, 이 중급 회계 분야 100점, 고급 회계 분야 50점을 별도 과목으로 2차 때 갈랐어요. 중급 100점 중에 60%만 넘으면 합격이고 고급 50점 중에서도 60%니까 30점은 넘어야 합격이다. 이젠 중급 회계의 몰빵에서 재무회계를 슬쩍 넘기려는 그 나쁜 생각은 버려라 라는 거죠. 이건 교수님이 이렇게 바꾸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. 회계사 회에서 이러자는 것도 아니에요. 현업의 요청이었습니다. 회계법인들이 신입사원으로 뽑았는데 아니 너무나 기초 지식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요구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 1차도 10분 는 게 그런 취지로 보자면 고급 회계 쪽에 더 이제 어떤 무게감이 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급 회계 전체 50문제 중에 고급 회계 차지하는 문제 수가 좀 더 늘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2차도 그렇고요. 자, 거기에 맞춰 이 책을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사실 고급 회계 분야는 조금 있다가 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것인데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. 합병, 연결, 지분법, 파생이에요. 이 중에서 합병, 연결이 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. 연결, 그 어려운 걸 꾹 참잖아요. 그러면 참는 사람들은 지분법은 그냥 꽁으로 먹어요. 그러니까 합병, 연결 꽤 중요해요. 근데 이 합병과 연결이라는 게 1차 문제 따로 있고 2차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차를 풀기 위해서도 안타깝게 합병과 연결이 1차를 풀기 위해서도 2차 내용 정도까지도 알아야 돼요.
그걸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기에 막다른 길이 있어서 저기로 가면 죽는다는 알아야 거기로 안 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용은 1차와 2차를 모두 얘기해요. 설명은. 물론 요건 2차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만 알아라 혹은 요런 느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시킬 거예요. 아니 설명은 다 합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밑줄 그어주고 이건 꼭 외워요 하는 것들은 그 정도예요. 1차는 조질 거고요. 그렇게 해서 1, 2차의 내용을 다 알 거고 뒤에 문제의 구성은 화끈하게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객관식 문제만 조질 겁니다. 확실한 1차 합격. 말 나와서 얘긴데 그럼 2차 주관식 문제는 제가 별도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. 어떻게 올릴 거냐? 1장 합병 수업이 끝납니다. 객관식 문제까지. 그럼 제가 혼자서 그 뒤에 1장 뒤에 있는 주관식 문제는 혼자 찍어서 올립니다. 근데 이게 별도로 판매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 100원, 2차 주관식 문제는 따로 30원 이렇게 따로 팔아요. 그러니까 2차생은 100원과 30원 같이 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100원만 사면 되는 거다 이거지. 왜? 쓸데없이 돈 더 내지 말라고. 두 번째, 목적 적합하게 공부하라 이거지. 괜히 주관식 집적되면 괜히 하고 싶잖아. 그리고 다 공부하고 안 왔나 찝찝하잖아. 근데 넌 그거 할 게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내가 선을 그어주니까 넌 너 할 것만 해 이거지. 그리고 이거 내년에 붙었어. 그러면 30원만 더 내고 2차 주관식 문제만 더 보고 이 책으로 계속 보면 되는 거다 이거지. 그래서요 동영상으로는 이렇게 판매가 돼요. 2025년 대비 IFRS 고급 회계라는 게 하나 있고요. 2025년 대비 IFRS 고급 회계 가로 열고 2차 시험 대비 주관식 문제 풀이 강의. 1차생이면 앞에 거, 2차생이면 두 개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개 다 샀는데 왜 두 번째 건 업데이트가 안 되냐 하면 두 번째 거는 1장이 끝나야 와르르 주관식 문제가 들어갈 거고 4장이 끝나야 와르르 주관식 문제가 들어갈 거니까 그냥 사놓고 1장 앞에 거로 공부하다가 주관식 문제 올 때 그때 와르르 들어가면 그때 공부하시고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거죠. 내용은 다 하되 문제풀인 1차에 나오는 것만 조지자 이겁니다. 2차 주관식 문제는요. 내가 만든 문제는 없고요. 2차 기출문제 중에서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연락 좋은 문제들로만 엄선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 가지고 다양한 풀이법. 1번 분계 없이 숫자 찾는 방법. 2번 분계 끊는 방법. 2차생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언젠간 2차생이 될 텐데 숫자를 모르니까 숫자 계산하는 것만 계산해요. 근데 아니에요. 분계 끊으라고도 나와요. 고급 회계는. 왜? 애들이 야매로 막 공부하는 걸 교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실무에서 고급 회계 똑바로 하는 사람 좀 보내라고 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시죠. 왜? 내 제자가 어디 가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잖아요. 교수님은 또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. 괜히 우리 제자들 욕하면 당신이 기분 나쁘니까.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시험 숫자만 찾는 게 아니라 분계 끊는 것도 나와요. 그래서 2차 문제풀이 강의는 엄선한 기출문제에 숫자를 빨리 찾는 방법과 분계 끊는 방법을 강의할 거다까지도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목적 적합하게 본문과 객관식만 조지면 된다. 다 풀어줄 거다 이겁니다. 1차생한테 잠시 얘기하면 객관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주관식 공부할 때는 중급 회계 공부할 때는 객관식 책을 사신 분에 한해서 각 챕터별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. 고급 회계도 그 객관식 책에 고급 회계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사신 책에. 근데 이건 따로 문제 얘기 안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서 워낙 많은 문제를 풉니다.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. 충분하게 여기서 풉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개수가 한 챕터에 10몇 개밖에 없는데요. 제일 어려운 걸 10몇 개예요. 그거 알면 나머지 10개 풀 수 있고 막 그런 대표성을 가진 문제들로만 엄선했으니까 따로 객관식 책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본인이 더 풀어보는 건 자유인데 그에 대해서 따로 문제 리스트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그 문제를 여기에 다 실었고 더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. 아시겠죠? 그 얘기도 드렸고요. 목차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얘기가 있는데 1장이 사업 결합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업 결합이란 제목에 일단 합병과 연결과 관련된 공통적인 걸 좀 배우고 그다음에 합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. 2장부터 6장까지가 연결이에요. 자, 다음 뒤에 가면 7장이 지분법이에요. 8장이 파생상품입니다. 그래서 총 8개의
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공부는 4개를 하는 거다 이거고요. 저와 함께 이 과정을 끝내면 여기 있는 문제가 보통 요즘 추세로는 작년까지는 한 11문제 정도가 나왔어요. 다 풀 수 있습니다. 확언합니다. 다 맞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. 물론 밑에 막 조건이 깨알같이 나가.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가르쳐준 걸 유지보수하고 있어야 되며 마치 사람이어야 하고 막 이렇게 좀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나랑 수업을 같이 한 그 순간에만큼은 다 풀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지. 계속 이제 왜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에 꼬리를 다냐면 해보니까 알겠지. 이게 유지보수가 참 힘들지.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참 힘들다는 건 알겠지. 나중에 돼. 안 될 것 같은데 다 된다.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배워서 다 풀리게 해줄 거야. 오늘 배우면 또 오늘 게 풀리게 해줄 거고. 야매가 아니라 정식으로. 무슨 말인지는 다 알 테고.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8개 챕터 4개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에 이제 고급 회계예요. 그리고요, 강의는 총 이제 18회 18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시간 차고 넘칠 겁니다. 우리가 언제 중급 회계 때 뭐 보강을 더한 적이 있습니까? 시간표에는 예쁘게 넣어놓고 보강 더 이빠이 해대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? 남을 거예요. 18번이면. 그리고 시간을 더 오버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? 있죠. 조금 있죠. 20분씩 있네요. 없다고 얘기하려니까 확 찔리네요. 근데 고급 회계야말로 정말 그냥 딱 우리가 주어진 4시간 안에서 딱딱 깔끔하게 시간 지키면서도 충분히 아주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.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? 겁먹지 말아라 이거예요. 시중에 보면은 고급 회계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? 공부해도 원래 중급도 잘 모르겠는데 고급을 잘할 확률은 작아. 그러니까 그냥 고급 회계는 그냥 어려운 거다라고 본질과 무관하게 소문이 난 거지. 붙은 애들한테 물어봐? 그냥 뭐 그럭저럭? 이렇게 얘기하지. 야 그거 죽는 줄 알았어. 나 그거 평생 모르겠는데?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. 그러니까 쓸데없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. 이거예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갈 길이 멀어요. 자,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. 다 얘기한 것 같아요.